6시 조금 지나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퇴근하는 기분이네요, 여러분. 최근에 업무가 바뀌어서 제가 업무 따라가고 업무 숙지하고 일하느라 야근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진짜 오늘 체력이 쭉 나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당분간 좀 저녁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무원은 모두 다 저녁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꼭 실상은 다 모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케바케이고, 저도 이렇게 지금 집에 일찍 가는 게 손에 꼽을 정도라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체력이 바닥나가지고 오늘부터 좀 당분간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을을 보면서 퇴근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제가 했던 일은 집에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저는 일단 교육을 하나 진행했는데, 제가 교육을 한 건 아니고 각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각 동마다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있는 단체이고, 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1년 동안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의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는 마치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관에서 매월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월에는 김장사업, 설날에는 떡국 지원사업, 그리고 이번 3월에는 세탁 지원사업, 홀몸 어르신이 겨울철에 사용한 의류나 이불 같은 거를 수거해서 세탁 드리는 사업, 이렇게 달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책임성이 무엇인지 오늘 그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있어서 그거를 이원 생중계로 송출해서 위원님 몇 분을 모시고 그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전 내내 시간이 다 가버린 것 같아요. 오전에는 그렇게 시간이 다 갔고,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안녕하세요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안녕하세요란 말 그대로 정말 안부를 묻고, 또 이웃 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안부뿐만이 아니라 안부를 물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또 그 대상자분이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이런 사업도 제가 모든 우리 동의 이웃분들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사협 위원장님들, 또 우리 지사협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1년 동안 안부 살핌을 받으실 대상자분을 추천합니다 라고 제가 공지를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분들, 그리고 연령이 많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해서 케어가 필요하신 분, 이렇게 다양하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올해 저희 동에서는 한 15분 정도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안부 살핌을 할 거예요. 안부 살핌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전화를 하거나 혹은 방문을 하는 등 계속 주기적으로 그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과 더불어서 이웃들 간의 그런 관계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마을이 이웃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마을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추천받았던 대상자분들을 저희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분이 실제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셔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가구 구성원들이
이분에게 돌봄이 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제가 확인 작업을 해가지고 선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공평해야 되고 또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선별하고 내일은 이제 선정된 15분을 제가 공지를 해서 1년 동안 이분들에게 우리는 안부 살핌을 할 겁니다 라고 공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한 거는 저는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사례관리 대상자분들한테 지난 이틀 동안 물품 지원을 했거든요. 사례관리비 지출해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지원했는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띡 하고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례 대상자분들을 시스템에서 다 서비스를 넣어줘야 돼요. 내가 이분한테 생필품을 지원했는지 뭐 그냥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물어봤는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이분에게 서비스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서비스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음 시스템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사례관리도 오늘 지난 며칠 동안 서비스 지원만 하고 기록을 못했는데 한마디로 시스템에 기록하는 작업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제가 요새 좀 뜻깊었던 일이 있었는데, 뜻깊다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라서 되게 좋다, 되게 감사하다라고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다문화 여성분을 도와드린 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그러니까 자국이 아닌 먼 타향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진짜 힘든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내가 살아난다는 건 계속 이방인의 감정을 가지게 돼요. 저도 호주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 내가 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나라에서 계속 이방인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정보를 잘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그 정보를 알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조차 방법을 아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다문화 여성분을 도와드린 게 있는데 그 여자분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경제적으로 당연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쨌든 그분을 도와드릴 때 그분이 뭐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든 본인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그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엄청 더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걸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물론 그분은 정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를 100%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내가 이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사회 보장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내 돈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국가 정책에 있는 그것을 내가 이분에게 연결해주는 어쨌든 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도와드린 분이 있는데 긴급 지원 신청도 해드리고 이번에 사례 관리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또 사례 지원도 해드리고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뜻깊다고 느꼈냐면 내가 이런 걸 해서 좋다. 뭔가 내가 이분한테 도움이 되어서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좋다라는 그런 것보다 제가 외국에 살았을 때 그 나라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면 되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아가면 나는 그 나라의 이방인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이 나에게 좀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관계가 뭐 그렇게 오래될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업무상 만난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 누군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도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이 저는 그냥 이분한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중에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제가 한번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도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게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 한 명쯤은 있다.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있다. 라는 그런 믿음? 신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그분한테 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분이 추후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다시 우리한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또 이분을 도와드릴 때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 절차들이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또 해보니까 그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고 되게 명쾌한 답이 내려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내가 모르는 거에 그냥 뛰어들고 하면서 체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또 느는 어떤 업무 능력은 내가 그 업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뛰어들어서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인 거죠.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푸는 그 업무 현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답을 찾아내는 게 그 답들이 지침이고 정책이고 또 새로운 절차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어쨌든 그렇게 저는 요즘 업무를 하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간혹 이제 뭐 사회복지 공무원은 힘들지 않냐? 사회복지 공무원은 다른 직렬보다 더 많이 힘들고 기피하는 부서도 많지 않냐? 그러는데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 자체가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어느 곳에서도 도움 받을 수 없는 가장 끝점에 온 사람을 그 상황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도 해도 안 돼서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혹은 정말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막해서 그래서 오는 경우가 사회복지의 민원인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본인이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을 상담하고 응대하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닥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으니까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야.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어떤 서비스를 가장 적합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이게 정말 못할 정도로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만두었던 이유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철없이 공무원 되면 무조건 편할 거야. 공무원은 워라밸이 다 보장되고 그래도 뭐 스트레스도 없겠지. 그리고 다 모든 게 오케이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인원도 정말 많고 응대도 해야 되고 그 나의 기준과 실제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스스로 못 버텨서 그만뒀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 때 저는 아예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냥 사회복지라는 타이틀 자체가 절대 편하거나 쉬울 수 없다. 내가 거기에서 편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와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민원이 많고 응대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어차피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직렬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선택을 하셨다면 적어도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혹은 전공하지 않고 뭐 자격증만 취득하셨던 어쨌든 간에 내 삶의 사회복지라는 타이틀이 들어왔다면 저는 내가 몸이 편해야겠다, 뭐 정신적으로 편해야 된다 그 생각을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퇴근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요새 되게 아직도 신기하고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다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현장에서 혹은 어떤 전국에서 뭐 하는 뭐 교육이든 뭐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퇴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둘만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